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부채꼴 단원에서 마지막 부분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실력 재어보기 부분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4페이지 펴주세요. 자, 204페이지 부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뭘 배웠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배웠었어요. 그 방법 중에 공식에서 하지 않았던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요 S는 2분의 1 LR이라는 공식입니다. 자, 이게 어떤 공식인지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식을 변형을 해볼 거예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를 360분의 x 부분을 2파이 r 분의 l이라고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360분의 x라는 거는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의 중심각 360분의 그 부채꼴의 중심각 x다. 원에 해당하는 것 분의 부채꼴에 해당하는 거인데 2파이 r 분의 l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의 둘레 분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나타낸 거예요. 왼쪽 좌변에는 지금 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변에는 그 길이, 둘레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에 대해서 식을 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왼쪽도 원분의 부채꼴, 오른쪽 식도 원분의 부채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와 각은 서로 정비례한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를 2파이 r분의 l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써주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넓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바뀝니다.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라는 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파이 r분의 l이라고 바뀝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약분을 쫙 다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분의 1 LR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 LR, 자, 넓이 S는 2분의 1 LR로 바뀌었다. 이 공식을 굳이 지금 왜 배우냐면 여기에 지금 중심각이 없죠. 2분의 1 LR, 우리 X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 X가 중심각이었는데 이걸 지금 이 공식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중심각은 모르지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 윗부분에 있었던 요 문제 5번 문제 풀었었잖아요. 5번 문제 요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중심각을 모를 때 중심각을 찾는 거 요거 호의 길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중심각을 찾았었는데 요런 상황 요것처럼 중심각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도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2분의 1 RL, 2분의 1 LR 똑같은 거예요. 순서만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공식을 사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제 2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 이때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 안에 지금 중심각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2분의 1 LR이라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L 호의 길이 2파이 R 반지름 3 요거 약분해주면 결과적으로는 3파이가 된다. 요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각을 모르지만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알아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6번 문제는 과제로 해주시고요. 7번 문제도 과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분의 1 LR이라는 공식 더 배웠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수학 실력 재어보기를 풀 겁니다. 자, 수학 실력 재어보기는 20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06페이지 펴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게요. 1번 문제 할게요. 다음 그림에서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금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외곽, x에 해당하는 게 지금 외곽입니다. 외곽. 자, 우리 외곽 부분에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 한 외곽의 크기는 그 각과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지금 이 x라는 각은 이웃하지 않은 얘와 이웃한 각은 여기고 이웃하지 않은 요 두 개의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x는 85 더하기 40이 된다. 그래서 자, 우리는 답이 125다 라고 찾을 수 있고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x가 하나의 내각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같은 방법이에요. 35도에 해당하는 내각과 x도에 해당하는 내각을 더했더니 한 외곽인 120도가 됐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고요. 이 35 이항해서 자, x는 120 빼기 35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85도다 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자, 2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지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 외곽을 볼 거예요. 여기 외곽. 자, 여기 외곽. 지금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한 내각의 외곽이 되는 거예요. 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이쪽 별표 쳐놓은 내각의 외곽이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의 외곽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우리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 60도와 40도 요걸 더한 게 어디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색칠한 요 초록 색깔 외곽이 되는 거고요. 또 오른쪽 삼각형 기준으로 보자면 35도와 x도를 합쳤을 때 또 요 초록 색깔 외곽이 되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내각을 합쳤을 때 저 외곽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왼쪽 삼각형에 대한 내각, 오른쪽 삼각형에 대한 내각 그게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자, 이제 이항해서 x도는 60과 40 더하면 100이고 100 빼기 35다. 자, 100 빼기 35니까 답은 65라고 x도는 65도였다 라고 x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3번은 뭘 하라는 문제냐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해서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 먼저 볼게요. 공식은 뭐였냐면은 180도 곱하기 n-2 요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n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몇 각형이냐 그거를 n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지금 이 사각형이죠. 사각형. 그러면 얘 내각의 합은 몇이 되냐면 180 곱하기 4 빼기 2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360도는 저 사각형의 안에 내각들 x 120, 85, 50을 더한 게 지금 360도가 된다 라고 두면 되겠고요. 이 120, 85, 50 다 더해서 360에서 이제 빼줘야지 x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둘을 더하면 205 요거까지 더하면 255. 자, 360에서 255도를 빼면 360에서 255를 빼면 105가 되겠죠. 그래서 x가 10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번 x는 105도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얘는 이제 몇 각형인지 볼게요. 1, 2, 3, 4, 5, 6.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의 내각의 합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180 곱하기 6 빼기 2니까 4다. 자, 6 빼기 2 계산하면 720도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720도라는 거는 지금 이 안에 모든 내각을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싹 더해줘야 돼요.
x도 더하기 125도 더하기 130도 더하기 140도 더하기 120도 더하기 90도. 자, 그러면 720도는 x도 더하기 605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720도 빼기 605 해주면 우리는 115도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x도가 115도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1번, 2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4번. 한 외곽의 크기가 40도인 정다각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한 외곽이 40도다. 우리가 외곽의 합,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이 외곽의 합은 36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외곽이다 라고 하자면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그 외곽의 합 360도라는 거를 n각형이다, n으로 나눠주면 그 한 외곽의 크기가 된다 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40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만 잘해서 n이 몇이냐 라고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360은 40n이 되고요. 40, 40 양변을 나눠주면 4번의 n은 9가 됩니다. 그러면 n이 9라는 소리는 뭐냐면 구각형이다, 정구각형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구각형이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의 합이 900도인 다각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자,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의 합. 우리가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한 공식은 180 곱하기 n-2였고요. 외곽의 크기의 합이다 라고 하면 360이었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더했을 때 900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360을 이항해서 180 곱하기 n-2라는 게 지금 54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죠. 지금 왜 540이 나오냐면 900에다가 360을 빼준 거예요. 540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18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n-2라는 거는 540에서 180을 나눠주면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플러스 2가 돼서 n은 5가 됩니다. 자, n이 5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몇 각형이라고 말하면 돼요? 오각형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각형. 자, 아까 위에서 4번 문제에서는 정몇각형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왜 오각형이냐 이렇게 말했냐면은 위에서는 정다각형의 이름을 말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한 외곽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외곽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게 되려면 정다각형일 수밖에 없어요. 자, 5번 문제는 다각형이라고 물어봤어요. 이 이유는 내각의 크기가 뭐 정다각형이냐 그냥 다각형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외곽의 크기의 합도 마찬가지. 정다각형이라고 외곽의 크기의 합이 360이 나오고 정다각형이 아니라고 360이 안 나오고 이렇지 않고 어떻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5번 문제는 그냥 오각형이다 라고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오각형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정육각형 두 개, 지금 위에 큰 거 정육각형 두 개 있고요. 정오각형 한 개가 아랫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x 어디냐면 지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림을. x가 여기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우리 정육각형의 한 내각, 여기 내각의 크기 구하고 얘랑 이쪽이 어차피 정육각형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크기 구하고 정오각형의 한 내각 여기 크기 구한 다음에 360에서 빼주면 x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그걸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n각형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n분의
180 곱하기 n-2. 자, 요게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이제 여기에 6을 넣고 5를 넣고 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육각형 먼저 구해볼게요. 육각형 한 내각. 육각형이니까 6분의 180 곱하기 6 빼기 2, 4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180 빼기 4, 곱하기 4 그러면 7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720. 자, 그리고 요거 나눠주게 되면 120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 120이 어딜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120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각형 넣어 보겠습니다. 오각형은 5분의 180 곱하기 5 빼기 2니까 3이다. 자, 그럼 얘는 540이 되겠네요. 5분의 540. 자, 이거 약분하면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8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제 다 한 거예요. 360에서 120, 120, 108 요걸 빼주면 몇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제대로 쓰자면 360도라는 거는 120도 더하기 120도 더하기 108도 더하기 x도다. 이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요 식들을 다 360에다 이제 빼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x는 12도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끼어있던 각 x는 12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 7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8개다.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8개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여기 안 보이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8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도형이든 이렇게 그 기준이 되는 점과 본인이 이웃하게 붙어있는 두 개의 점, 여기까지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8개다 라고 하면 그 8개의 점에다가 출발점, 이웃한 두 개의 점 더해준 11각형이다 라고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대각선을 8개 그을 수 있으니까 8개의 점이 있다는 상황이고, 출발점, 여기서 긋고 싶은 요 점과 이웃한 두 개의 점, 총 3개의 점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 11각형이 된다 라는 거고요. 우리는 11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가 얼마냐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각선의 개수에 대한 공식도 있었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n-3. 여기 이제 n자리에 11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1 곱하기 11 빼기 3, 8. 그럼 2분의 88이고 결과 44개의 대각선이 있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의 비가 5대1인 정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의 비가 5대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각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쪽이 내각이라고 하고 이쪽이 외곽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크기의 비가 5대1이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6으로 나눴을 때 5에 해당하고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180을 총 전체 6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럼 30도가 되겠죠? 그 30도가 여기에 하나, 여기엔 5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80을 6으로 6개로 나눴을 때 6개 중에 하나는 외곽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5개는 내각에 해당하는 거라서 외곽은 30도, 내각은 150도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이제 끝이 아니라 정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뭘 하자는 거냐면 우리 내각의 크기가 150도인 애는 우선 몇 각형이냐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몇 각형일까?
내각을 기준으로 찾는 것보다 외곽을 기준으로 찾는 게 좀 쉬울 것 같으니까 외곽으로 볼게요. 우리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한 외곽의 크기는 360을 n으로 나눴을 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요 값이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360을 30으로만 나눠주면 n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계산하면 30분의 360이 n이다. 그럼 이거 약분 해주면 n이라는 거는 12가 된다. 그래서 얘는 12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12각형이 나왔고요. 정 12각형, 문제에서 정다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정 12각형이다 라고 나왔고요. 정 12각형이면 이제 얘의 대각선의 개수를 또 구해줘야 돼요. 근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12각형에서 12개 점에 3개를 빼주면 9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빼기 3을 해준 건 아까 이거 위에 있었던 문제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요 그림 그렸었던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 점은 우선 본인 거기 출발하려고 하는 점 포함 양옆에 하나씩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12개 점이 있는 12각형이 있다면 거기서 3개 점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는 9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